일단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허정덕 교수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장개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승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일본의 네이션에 대한 인식하고 국내 친일파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구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질문을 주셨듯이 이렇게 장개석이 왜 이렇게 친일파에 대해서 가혹하게 했는가,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을 보내면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하고는 또 다르게 국내에서 정치적인 어떤 기득권을 장악하는 문제가 장개석에게나 이승만에게나 걸려있었기 때문에, 특히 장개석 같은 경우는 당시에 친일적인 정권이 들어서 있었던 뭐 만주국 세력이나 뭐 그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장악을 하고 하나의 국가를 완성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이제 친일파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반민특위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친일파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반공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컸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친일파를 처단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이제 공산주의권 세력이 어떤 영향력 하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조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장개석이 친일파 처단에서 가혹했던 이유는 일단은 그래서 그 어떤 국가에서의 어떤 혁명을 완수하고 하나의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는 그거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글에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 1952년에 일본하고 이제 평화조약을 맺을 당시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미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져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이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어떤 평화조약을 맺을 당시에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하고도 맺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당시 장개석은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승전국으로서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대만이 이제 하나의 승전국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체결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배상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배상 문제는 그러면 일본이 어쨌든 요구하는 대로 최소화하고 빨리 평화조약을 맺어야지 이 대만이라는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좀 확인이 몇 가지 필요하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돼서 발효가 되기 7시간 전에 이 조약이 발효가 되었다는 글을 제가 봤는데,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를 이제 완성을 시키고 하나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봉인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상조 교수님 토론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더 많이 연구에 도움이 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토론문을 토대로 해서 더 연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명석 교수님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 한상도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완성도 높은 그런 논문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만 거듭겠습니다. 그 장개석은 친일파 처리를 철저하게 했고, 모택동은 중국 공산당은 철저하지 않은 걸로 지금 발표를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사실 남한과 북한도 친일파 청산하는 문제를 좀 따져봤더니, 저는 남한이 오히려 북한보다 철저하게 친일파 청산을 했다고 결론을 그런 논문을 최근에 하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게 친일 청산을 했는지를 제가 그동안 나온 연구 결과를 뒤지면서 따져봤더니, 북한은 친일 청산을 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여서 처벌을 했지, 실제 친일을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친일파 정의를 한 게 아니고, 김일성과 소련이 북한 체제를 건설하는데 뭔가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여서, 레이블을 붙여서 청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조만식 같은 사람은 이제 민족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 조만식을 처벌할 때도 친일파라고 해서 처벌하고 공산당이 싫다라는 자유로운 체제가 좋다라고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으면 전부 친일파라고 해서 처벌을 해서 선전은 친일파 청산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을 전부 친일 모았습니다. 그리고 친일을 실제 과거에 일제시대 친일을 했더라도 지금 현재 북한 체제를 건설하는데 김일성과 소련에 찬성한다 한 사람은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높은 고위직은 물론이고 하위직까지 다 들어가고 하는 거를 제가 이번에 확인하는 논문 하나 써서 참고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리가 좀 비좁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 점심을 저희가 준비한 샌드위치로 하시고요. 그 혹시 좀 부족하시면 약간 춥지만 마당에 나가셔도 되고 담배 피시는 마당에 나가셔도 되고 점심은 그냥 여기서 하고 12시 반부터 다시 세션을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12시 반입니다. 원래 12시에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늦어졌는데요. 그러면 1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